어제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 오늘. 그러나 세상은 이 순간에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이 진화의 시작은 어디일까? 구석기 시대. 그것은 한반도 인류의 힘찬 시작이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질문입니다. 한민족 특별기획으로 마련하고 있는 역사 스페셜 북한 문화유산 시리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반도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들과 그들이 살았던 최초의 시기, 즉 구석기 시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하면은 인간의 머나먼 조상벌에 해당하는 인류가 등장하는 500만 년 전부터 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는 1만 년 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99.9%가 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류는 500만 년 전 이 남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 구석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고작해야 수천 년 전의 일이라는 그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1960년대 초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는 유적들이 속속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가 평양 근처에 있는 상원 검은모루라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의 발굴로 우리나라의 구석기의 역사는 단숨에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석기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든 상원 검은모루 동굴,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팀은 평양 시내에서 차로 30분여를 달려 상원군에 있는 흑우리, 즉 검은모루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상원읍에서 3km쯤 떨어진 도로 옆으로 산허리가 잘려진 언덕이 있는데 이 깎여져 나간 자리가 바로 검은모루 유적이다. 검은모루라는 지명은 검은색 모퉁이란 뜻으로 이 언덕의 바위 색깔이 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64년 발굴된 이래 남한엔 최초로 공개되는 검은모루 유적. 이곳에 구석기 유물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위가 알칼리성의 석회암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하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층이 퇴적돼가지고 그게 또 석회, 칼슘 성분들이 뼈짬에 흘러들어가서 돌과 함께 뼈가 돌처럼 굳어졌다고 그러죠. 이건 몇 수십만 년 가도 안 썩습니다. 돌과 같이 그저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검은모루 암벽에서는 모두 29종의 동물뼈들이 발견됐다. 하이에나, 넓적 큰뿔 사슴, 호랑이, 원숭이 등이 검은모루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 것은 큰 쌍코뿌리의 뼈다. 큰 쌍코뿌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동물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종의 하나다. 쌍코뿌리의 뼈가 발견됐다는 것은 검은모루 유적이 쌍코뿌리가 살던 시기, 즉 매우 오래전에 형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이 유적이 발견된 것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다. 도로를 내기 위해 산모퉁이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동물뼈들이 출토된 것이다. 지금은 부서진 바위 절벽으로 남아있을 뿐이지만 원래 이곳에는 동굴이 있었다. 동서로 30m 깊이의 동굴 속에서 발견되는 화석뼈들은 퇴적물이 쌓이기 전 그 시대를 복원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는 셈이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 형성됐던 시기, 우리나라 기후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 큰 쌍코뿔이나 넓적 큰뿔 사슴 등의 동물은 따뜻한 기후에서 생활했던 동물들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검은모루 동굴이 형성된 시기의 한반도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상원 검은모루 동굴의 연대를 1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사람이 살았던 전기구석기의 유적이라는 것은 남북한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동물 유골들 가운데서 사멸종이 많다는 것은 이 동굴이 그 말하자면 석기가 나온 그 지층이 아주 오랜 시기에 메꿔졌다는 걸 말해주고, 또 석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쉽게도 인골은 여기서 찾지 못했지만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동물을 잡아다 먹고 버렸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와 인류의 역사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동물계에서 인간이 갓 벗어난 아주 오랜 시기에 이런 유적이라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동물뼈와 더불어 발견된 석기는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도구 석기. 검은모루의 석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인간이 처음으로 석기를 제작할 때 그 만드는 수법이 있습니다. 수법이 있는데 그 가공하는 수법으로 볼 때 아주 원시적이고, 좀 말하자면 내리쳐 깨기, 때려 깨기 이런 방법으로 했단 말입니다. 요거는 구석시대 전기나 중기 오랜 시기에 사람들이 동물계에서 갓 벗어나서 노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노동 도구의 형태상 특징을 가졌다. 지난 64년에 발굴된 검은모루 유적은 동굴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의 구석기 유적이다. 이것을 계기로 동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북한 각지에서 구석기 유적들이 잇따라 밝혀지게 된다. 검은모루 이전에도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예는 있었다. 그 최초가 함경북도 동관진. 그러나 이 유적은 일제치하에서 무시되고 말았다. 그리고 60년대 초 북한의 검은모루와 남한의 석장리로 대표되는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음이 처음으로 입증된다. 이후 발굴된 구석기 유적은 남북한을 합해 모두 1000여 군데에 이른다. 지난 76년에 발굴된 두루봉 동굴 유적은 여러 면에서 검은모루 유적과 닮아 있다. 두 곳 모두 알칼리성의 석회암 동굴이란 점, 그리고 많은 양의 동물뼈 화석이 발견됐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사슴뼈를 비롯해 쌍코뿔이 등 검은모루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은 동물뼈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북한에서 상원 검은 동굴 유적이 가장 많은 동물상 29종이 밝혀집니다만 나왔고, 남한 지역에서는 이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 46종으로 가장 많은 동물 화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사멸종의 비율이 높다는 점, 또 동물 화석과 더불어서 당시 사람들이 썼던 석기가 같이 출토되고 있어서 구석기 문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들. 그것은 지구상에 처음 인류가 등장했던 문명의 태동기부터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무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문명의 새벽을 열었던 사람들. 그들이 남긴 유산이 바로 검은모루 유적이다. 상원 검은모루 동굴을 비롯한 구석기 시대 유물의 발굴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수십만 년에 달하는 우리 역사의 첫 장을 되찾은 셈인데요. 문자도 없었고 달리 기록할 방법도 없었던 시대, 이 석기나 동물뼈와 같은 이런 유물들은 먼 옛날 이곳에 사람이 살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져서 쓰였을 그런 도구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 돌멩이가 끝이 뾰족하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기에는 뭐 보통의 돌멩이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것이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평범한 돌멩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석기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종의 문자와도 같다. 각각의 석기를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이 발견된다. 마구잡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달리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사시대 인류는 어떻게 석기를 만들었을까? 큰 바위돌에 돌멩이를 직접 부딪혀서 깨뜨리는 모루떼기. 석기 제작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기술이다. 구석기 시대의 석기는 돌을 때려 그 일부를 떼어내서 만드는 떼은 석기로 이렇게 S자형 날이 생기는 게 특징이다. 직접 대기로 직접 대기. 예, 망치에 의한 돌망치가 직접 대기로 한번. 그 위쪽을 타격하면 아랫면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예. 석기를 마음먹은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돌감의 재질은 물론이고 돌 다루는 방법 등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발굴을 해보면은 그 전체 연모 중에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적에 완성된 연모는 뭐 30% 넘기가 어려워요. 아, 예. 예. 구석기 시대의 석기는 그 용도에 따라 크게는 수십 가지, 더 정밀하겐 수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찌개로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석기다. 자갈돌의 일부면을 때려서 만든 것으로 주로 동물뼈를 내려치거나 거친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했다. 밀개는 끝부분에 좌우 대칭의 날이 있어 나무 껍질 등을 벗겨내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석기의 양쪽 면에 동일한 방법으로 날을 세운 양날 주먹 도끼.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을 모두 가지고 있어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로 불린다. 톱니 모양의 날을 가진 이 연모는 물건을 자르거나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됐을 것이다. 석기 제작 기술은 하나의 돌에서 좀 더 많은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점차 발전한다. 초기 인류들이 석기를 갖다 만들 적에는 이런 커다란 돌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못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떨어져 나간 것들은 쓰질 않고 이것만 가지고 썼었는데 그 전기에서 중기를 거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몸돌에서 떼어진 격지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확률.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석기들을 어디에 이용했던 것일까?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군항굴은 지난 86년에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다. 이 굴을 발굴한 이융조 교수의 안내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모루 동굴과 마찬가지로 이 동굴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발굴 당시 동굴의 일부만을 조사했음에도 엄청난 양의 동물뼈가 출토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뭐 무수히 깔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슴 이빨로 보이는데. 사슴 이빨이요? 지금도 동굴 곳곳에서는 흙더미 속에 박혀있는 동물 화석들이 쉽게 발견된다. 또 있어? 또 거기 나왔어? 아, 요것이 이제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왔네요. 사슴의 그 아래턱입니다. 이걸 봐서는 왼쪽으로 보이는데. 군항굴에서 출토된 동물뼈를 분석한 결과 94% 이상이 사슴뼈로 확인돼 당시에 사슴이 주된 사냥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슴의 나이는 이빨로 구별할 수 있는데 3살 미만의 사슴은 날카롭고 긴 이빨을 가지고 있다. 전이를 모두 갈게 되는 3살 이후부터는 이빨이 다른 정도를 보고 그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사슴으로선 늙은 축에 속하는 10살 이상이 되면 이빨은 거의 닳아 없어지고 잇몸만이 남게 된다. 군항굴에서 발견된 사슴뼈는 어린 사슴이 약 53%, 10살 이상의 늙은 사슴이 약 10%로 나타나 전체의 60% 이상이 힘이 약한 사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군항굴에서 찾아진 사슴의 아래턱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군항굴에서 출토된 사슴이 주로 어린 짐승하고 나이 아주 많은 짐승들이 일반 분포에서 나타나는 사슴보다 훨씬 한 2배 정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은 군항굴 옛사람들이 사슴을 사냥을 하는데 특히 어린 짐승하고 늙은 짐승을 많이 잡아먹은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냥 방법은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모리 사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것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찍힌 자국이 나왔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 만들어진 그러한 그 인간의 행위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또 땜질된 그런 흔적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항굴 사람들이 사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인 것이다. 구석기 시대 도구는 얼마나 효율적일까? 말하자면 이제 등손잡이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등손잡이 칼을 가지고 그 사슴을 갖다 해체하는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죽을 갖다 벗겨야 되는데 칼날이 닿는 면은 날카롭게 잘려져 나갔다. 돌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했다. 조그마한 돌칼 하나만으로 사슴 한 마리의 가죽을 벗겨내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능숙했을 것이다.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재현했던 것처럼 가죽을 갖다가 1차적으로 이제 벗겨내서 옷이라든가 어떤 그 집에 지붕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그 짐승을 사냥을 하고 해체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런 그 해부학적 지식에는 굉장히 좀 능통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물의 가죽이나 고기는 물론이고 뼛속의 골수도 당시 사람들에겐 유용한 영양분이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해체할 경우 골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얻어진 해부학적인 지식들이 동원됐을 것이다. 뼈 조각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물뼈를 계획적으로 해체했고 또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맹금류와 달리 강한 이빨을 갖지 못했던 인간에게 석기는 그 역할을 대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연을 개척하고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만약 이와 같은 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인간은 이 자연계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이 낮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호랑이나 사자처럼 강한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날렵한 몸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가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동물들과 구별이 되는 우월적인 존재로 군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현재 우리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구석기 시대의 인골들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현재까지 10여 구만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것도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의 인골들, 이것을 통해서 구석기인과 현재 우리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 인골이 최초로 발견된 곳은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이었다. 유적의 위층에서 발견된 사람의 아래턱뼈다. 이와 함께 아래층에서는 이빨과 어깨뼈도 발견됐다. 함께 출토된 동물뼈 등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아래층은 약 10만 년 전, 위층의 아래턱뼈는 약 4, 5만 년 전의 사람으로 밝혀졌다. 구석기 시대 인골은 인류 진화의 어느 시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최초의 인류는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들이다. 이 인류의 조상은 일어서서 걷고 도구를 사용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약 3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즉 슬기 사람이 등장한다. 현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평가되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의 일이었다. 이들은 생김새는 물론이고 두개골의 용량도 현대인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인류가 진화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머리 모양과 턱뼈, 그리고 두개골의 용량이었다. 앞으로 돌출했던 눈두덩이가 들어가고 두개골의 용량이 점차 증가한 것이다. 현생 인류의 등장은 이전 인류들에겐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다. 적자 생존의 법칙에서 승리한 현생 인류는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났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대륙을 향해 퍼져나갔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동북아시아에 도착했다. 평양시 외곽에 있는 승호구역 만달리.
이곳엔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 중 하나인 만달 동굴이 있다. 지난 79년 동굴 속의 퇴적층을 발굴한 결과 3개의 지층에서 유물이 나왔다. 그중 가운데 층에서는 석기 동물뼈와 함께 인골들이 발견됐다. 그 2층에서 그런 유물과 함께 화석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만달리에서 두 번째 층에서 가운데 층에서 나온 그 동물 저희 사람의 뼈 인골은 머리통 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하악골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상박골, 넓적다리 뼈, 골반뼈 이런 게 나왔습니다. 사람 그 체질 구조를 볼 때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달 동굴에서 발견된 사람의 두개골뼈다. 코뼈나 윗턱뼈 등은 없어졌지만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함께 발견돼 당시 사람들의 진화 정도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북한 학계가 이 만달 사람을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인골은 여러 가지 뼈를 개척해 보니까요, 조선 사람의 직접적인 손자로서 구석기 시대 원인 거인 신인이 끝나고 더 발전돼서 조선 옛령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신석시대에 형성됩니다. 근데 이 신석시대에 형성된 조선 옛령 사람이 징표가 만달리 이 사람들 아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의 직접적인 선조는 조선 옛령 사람인데 옛령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만달리 동굴 여기서 나온 사람 인골과 이렇게 직접 손자로서 있다집니다. 징표가. 2만 년 전 만달 사람과 지금의 우리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형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용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만달 사람의 모습을 복원해봤다. 완성된 만달 사람의 두상에 좌우 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등고선 램프를 비추자 왼쪽으로 기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이 같은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마가 뒤로 넘어가 있고 오른쪽 이마가 좀 더 왼쪽보다 굴러. 역시 이제 이마가 뒤로 넘어가 있고 이분은 이제 눈이 작군요. 그리고 아주 턱이 크게 잘 발달돼 있어서 아주 강한 이런 인상을 줍니다. 이분의 턱뼈가 왼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분이 장기간 왼쪽으로 음식을 씹었다는 걸 뜻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의 음식이 아주 질기고 단단했던 결과, 그것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같은 식습관은 치아와 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거친 음식을 씹기 위해 앞니가 커지면 입 전체가 앞으로 나오고 따라서 턱도 커지게 된다. 큰 턱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근육이 필요한데 광대뼈가 벌어짐으로써 근육이 들어갈 공간이 늘어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 동북아시아인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넓은 얼굴. 이 같은 특징이 2만 년 전 만달 사람에게서 이미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인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정수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 두상이에요. 귓구멍에서부터 정수리까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아주 작고 이마가 뒤로 넘어가 있고 턱이 큰 편입니다. 이런 특징을 이 만다린과 공유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이분도 역시 정수리가 높고 눈이 작고 턱이 크고 이런 점으로 봐서 현대 한국인과 만다린과의 어떤 상관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바로 이 인골의 주인공이 어쩌면 우리의 조상일런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 구석기 시대 인골들은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이들이 직접적인 우리의 조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수의 인골들이 발견이 되고 유전학이나 또 체질 인류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쪽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만달 사람들이 사용했던 석기입니다. 크기가 이 5cm 정도나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돌인데요. 지금 보면 이 표면에는 이 세로로 이 가는 줄이 쭉쭉 나 있군요. 대체 이건 뭘 했던 돌일까요? 자, 이제 이 만달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석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한반도 후기 구석기 시대의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국내에서는 한국 구석기 연합전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물들이 모두 전시돼 그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전기 구석기 유적에서 나온 석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몸집이 크고 투박한 모습이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 석기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종류 또한 다양해진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아주 작은 몸돌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날이다. (5cm) 미만의 석기 표면에 세로로 길게 난 자국. 이 같은 흔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돌을 고정시키고 사슴뿔을 이용해 위에서 세게 누르자 날카롭고 가는 돌날이 떨어져 나왔다. 이것이 바로 좀돌날이다. 좀돌날 몸돌의 등장으로 인간은 최초로 규격화된 도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떼어낸 돌날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나무 틈 사이에 넣고 악교질로 굳히면 칼이 만들어진다. 이전에 투박한 석기로는 할 수 없었던 섬세한 작업들도 가능하게 됐다. 이 좀돌날의 표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조금 더 확인해봤다. 수술용 칼과 좀돌날의 표면을 확대해 날을 비교했다. 빠지지도 않았어. 500배로 확대한 좀돌날의 표면은 수술용 칼에 못지 않았다. 그만큼 날카롭다는 뜻이다. 후기 구석기 시대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첫 선을 보인 좀돌날 몸돌은 점차 동북아시아 일대로 퍼져나간다. 이 혁명적인 도구를 앞세운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충북 단양의 수양계 유적. 남북한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후기 구석기 유적이다. 1983년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석기의 종류와 숫자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50군데가 넘는 석기 제작소가 발견됐고 엄청난 양의 좀돌날 몸돌을 찾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찾아낸 좀돌날 몸돌은 모두 250여 점. 우리나라에선 공주 석장리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한층 더 발전된 형식이 이곳에서 출토된 것이었다. 점주로 그 좀돌 몸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저희들 이제 수양계 유적 조사 이후로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아주 그쪽에서도 여러 유적이 이제 찾아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도 또 그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 10,000년, 20,000년과 10,000년 사이 아주 넓게 펼쳐져 살았다는 그러한 해석이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수양계 출토 석기들 중엔 주목받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마른 목골로 생긴 승배찌르개가 그것인데 나무 끝에 묶어 창이나 화살로 이용됐을 거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던져서 날아가게 만든 최초의 무기로 보다 멀리 있는 사냥감을 잡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는 연모들에 있어서 90% 이상이 후기 구석기 시대 때 거의 다 그 형태는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순배찌리개는 이제 신석기 시대 때 갈아서 돌 화살촉이 되고, 청동기 시대 때는 이제 동으로 만들어서 동요로 되는 거고, 철기 시대 때는 철 화살촉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재질만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재질만 달라졌을 뿐이지 형태적인 면이라든가 기능은 후기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후기 구석기 시대 좀돌날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후쿠오카의 시립박물관. 선사시대 전시관엔 이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대부분 후기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좀돌날 몸돌과 같은 소형 석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석기들은 그 생김새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양계와 남부지방에서 발견되는 좀돌날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福岡はですね、地理的な要因からですね、大変朝鮮半島と近い、つまり朝鮮からですね、半島を伝わって人がどんどん来ると。韓国の旧石は比べて、はい日本の旧石は何ですか？そうですね、全く同じものと考えてもらって支障ないと思います。はい、日本独特という形は今のところ見られません。はい、全く文化的に一つだという形で捉えていいか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교류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구석기 시대 지구상엔 수십 차례의 빙하기가 되풀이됐다. 후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2만 년을 전후해 마지막 추위가 몰아닥쳤다. 빙하지대가 확장되자 해수면은 150m 이상 내려갔다. 한반도와 일본이 육지로 연결됐고 이곳을 통해 한반도의 후기 구석기인들은 일본 열도의 좀돌날 문화를 전해줄 수 있었다. 북한의 만달리 유적을 비롯해 한강 유역과 전라도, 경상도 등 한반도 전역에 걸쳐 좀돌날 문화를 일으켰던 후기 구석기인들은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제주도 서쪽 끝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고산이 유적.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이 의문을 푸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토기는 고산이 유적이 신석기에 속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반면 석기들은 이전 시기보다 매우 작고 섬세해진 모습이었지만 제작 방법에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구석기 시대의 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석기 유물은 일단 전형적인 그 후기 구석기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석기는 그 마이크로 브레이드 코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세형 좀돌날 몸돌 계통이 나옵니다.
석기는 분명히 구석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석기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토기는 그 정착이라든지 한 곳에 머무른 신석시대 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유물을 같이 공반된다고 봤을 때에는 구석기의 생활 습성을 가진 주민이 막바로 정착을 통해서 그 신석기로 이행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선리 유적에서 발견되는 좀돌날은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문화가 그 이후에도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구석기 시대의 종말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몰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전 과정 속에서 신석기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후기 구석기 말기에 좀돌날 몸돌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다 있었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중석기를 만든 사람들도 이미 그건 조금은 아직 덜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좀돌날 몸돌을 만들었고, 신석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좀돌날 몸돌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좀돌날 몸돌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기원과 이 근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이 팩터로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5cm가 채 안 되는 이 작은 돌의 세로로 난 흔적은 2만 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후기 구석기인과 우리와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후기 구석기 시대, 좀돌날 몸돌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에는 서해 바다 대신에 이렇게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뛰놀았을 테고 또 이 동물들을 사냥하며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닷물 속에 잠겨버렸지만 이 서해 바다 및 땅 속에는 좀돌날 문화를 이룬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간직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유적들이 더 많이 발굴이 돼서 이 땅에 살았던 후기 구석기인들과 현재 우리들과의 연관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평양 주변 야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용곡동굴. 80년대 초에 발굴한 구석기 유적으로 인근의 검은모루 동굴과 마찬가지로 석회암 동굴이다. 현재 동굴 내부는 발굴로 인해 넓혀진 상태지만 원래 이곳엔 3m 높이의 퇴적층이 메워져 있었다. 동굴 안으로 40m 깊이까지 조사한 결과 모두 5개의 퇴적층에서 유물들이 나왔다.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서 골각기들, 뼈나 뿔로 만든 그런 뼈 제품들,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유물이 86점. 그다음에 토지동물 화석이 8,600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인걸인데 인걸만 해도 총 30점이 나왔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두개골을 가지고 이 동굴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4개의 퇴적층에 걸쳐 발견된 12개의 화덕자리, 즉 불된 자리다. 하나의 퇴적층이 만들어지기까지 짧게는 수천 년에서 길게는 몇십만 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동굴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오랜 것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동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안락한 보금자리였지만 어디서나 이런 동굴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저게 이제 한자로 보통 얘기해서 합수지점이라는데, 그래서 남한강하고 남한강 지류인데 그 지류 이름이 창내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발견된 창내 유적. 남한강의 두 지류가 만나는 두물머리에 위치한 이 유적은 야외 집자리 유적이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반 동물들도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강가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럴 때 역시 그 사냥하기 쉽다고 하는 것도 강가에다가 그 이런 그 막집을 짓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곳에선 깊이와 굵기, 기울기 등이 각각 다른 10여 개의 기둥구멍이 발견됐다. 이것을 가지고 컴퓨터로 집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열 개의 기둥을 세우자 원형의 뼈대와 집자리가 나타났다. 복원 결과 이 막집의 면적은 10평방미터. 숙소로만 이용했다면 어른 서너 명 정도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 이유는 뭐 이런 두물머리점에 생활터전 잡는 것은 복원된 창내 막집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후기 구석기 시대의 막집과 매우 유사했다. 이들 막집의 특징은 출입문 바깥쪽에 화덕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곳에서 생활했던 당시의 기후는 따뜻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무래도 뒤에는 북쪽이나 서쪽 쪽에는 그 야트막한 구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 들짐승을 사냥했을 테고, 그다음에 강가에 나와가지고는 물고기를 잡는 그런 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 뭐 오늘날로 얘긴다면 뭐 여름철 그 캠핑 형태로 캠프를 친 형태.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사냥감이 많은 장소에 집을 짓고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무는 등 부분적이나마 정착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순천시 외사면의 월평마을. 겉보기엔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를 바 없이 한가로운 풍경이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돌담이 고고학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재밌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아주 대표되는 게 바로 여기에 박혀 있는 이러한 월평 구석기인들이 만든 석기가 담벽에 박혀 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쪽에도 석기가 박혀 있고. 어디 있죠? 예, 요겁니다. 날이 이렇게 아주 잘 서 있죠. 이렇게 그 깨트려서 안팎내 집게로 보시는 석기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자갈면이 있으면서 여기서 쳐가지고 날카로운 날을 이룬 집게. 찌개요. 예. 양면 날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유적이 바로 그 이곳이 석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고요. 실제로 올해 2001년도 조사에서 약 300여 평 조사를 했는데 8천여 점에 이르는 석기가 현재까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러한 유적은 흙반 석기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구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이 한창이다. 2만여 평의 유적지 중에서 불과 300평만을 발굴하는 중인데도 벌써 만여 점에 가까운 석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석기는 좀돌날 몸돌을 비롯해 소형 석기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이 유적이 후기 구석기 시대의 대규모 생활터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월평 유적에서는 수정으로 만든 이런 좀돌날 몸돌이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맑고 투명한 유리 같은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좀돌날 몸돌은 매우 드물고 유럽에서도 별로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유물로서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암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외서 분지 바깥에서 한 10km 이상 나가서
구해온 그러한 그 석재가 되겠습니다. 월평 유적은 삼면으로 송강천이 감싸 흐르는 그 가운데 위치해 있다. 그런데 이 송강천을 따라가노라면 10여 개의 후기 구석기 유적들이 잇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강을 중심으로 밀집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주변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은 대개 자그마한 언덕의 그 마루라든가 또는 비탈면에 자리하고 있고 그 규모가 되게 소규모입니다. 뭐 100평 이내. 그러나 이 월평 유적은 2만여 평이나 되는 대규모라고 하는 점에서 또 유물의 성격이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반영하는 석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거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냥과 채집에 의존해야 했던 시대. 정착의 선결 조건은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후기 구석기인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삶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충북대 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동굴곰의 뼈 화석은 우리에게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발굴 당시 이 동굴곰의 뼈는 매우 특이한 상태로 발견됐다. 만약 굴 속에서 자연사했거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뼈를 갖다 버렸을 때는 나타날 수 없는 일정한 배열이 찾아졌던 것이다. 동굴의 끝부분에 은밀한 곳에 놨다는 점, 또 하나는 이러한 그 동굴곰의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서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그 한가운데에 사슴뿔을 배치한 점, 또 긴 뼈들이 일률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에 구석기인들이 원시신앙 형태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고고학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곰이나 사슴에 대한 숭배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쳐 발견된다. 처음에는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소박한 의도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의식은 샤머니즘 혹은 원시신앙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구석기 시대의 벽화들 중엔 죽은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한 장면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관한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흥수아이는 4만 년 전에 죽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골이다. 이 인골의 나이는 5세 정도로 추정됐는데 이것은 간니가 채 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발굴 당시 흥수아이의 주변에선 매장 흔적이 발견됐다. 죽은 사람을 위해 반듯한 자리를 마련하고 고운 흙을 뿌려놨던 것이다. 시체의 전반적인 이 둘레의 흙을 채취해서 꽃가루 분석을 해보니까 가슴 밑에 부분에서는 꽃가루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슴 이쪽 중심으로 해서 꽃가루가 많이 나오는데 그 꽃가루가 6종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묻고 거기에 따른 장례 의식의 한 절차로서 꽃을 사용해서 매장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후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렀다. 4만 년의 시간을 초월해 백골로 모습을 드러낸 어린 소년의 죽음은 그들이 남겨놓고 간 한반도 최초의 문명과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상원 검은모루 동굴에서 출발해서 이 한반도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이 이룩해 놓은 한반도 최초의 문명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우리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종이로 기록되지 않은 시대. 그러나 구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굴되고 있는 석기와 동물뼈 그리고 인골들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이 땅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반도가 아주 아득한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의 무대였고 문화의 터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전역에서 발굴됐고 또 발굴되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유적들, 그것은 한반도 역사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